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게 탄핵은 어떻게 될까? 계속 이게 밀어붙일까? 아니면 이제 멈출까? 이런 이제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일단 4월 4일까지는 표결 안 할 겁니다. 최상목은 이제 발의는 오늘 보고는 하겠죠. 최상목은 이제 탄핵안 보고하면 그리고 이제 24시간 지나서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되거든요. 아마 오늘 본회의 보고는 하지 않을까, 최상목은. 이렇게 보고요. 근데 뭐 내일 모레가 선고니까 72시간 이내에 하면 되니까. 한덕수는 이제 아직 경고하면서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뭐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무조건 이게 탄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법 어긴 거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강경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무조건 이게 결과에 관계없이 탄핵을 해야 된다. 그 탄핵을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런 속보도 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제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모레 아침에 선고기 때문에 모레까지 이제 탄핵 표결은 안 할 거다. 워낙에 큰 중요한 이벤트가 모레 11시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밀린다, 표결은. 최상목 표결도 한덕수 발의도 밀린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4일 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만에 하나게 탄핵이 인용돼 버렸다. 4월 4일 날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요. 그러면 이제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조기 대선. 그런데 대선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언제 할지 날짜도 정하고요. 이런 게 한덕수 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만에 하나 인용돼가 조기 대선하면 한덕수 탄핵은 이게 물 건너간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고도 해야 되고 대선 날짜. 거기다가 이게 바로 선거인데 중도층이 중요한데 한덕수를 굳이 탄핵해봤자 실익도 없고 중도층막이 여론이 오히려 멀어지니까 탄핵 인용되게 조기 대선되면 한덕수 탄핵은 이게 물 건너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인용되면 최상목이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게 분석해. 최상목이는 뭐 한번 이게 본때를 보여야 되니까 한덕수는 관리를 하니까 대선 안 하더라도 최상목이는 이게 오랫동안 임명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미국 국채를 뭐 물론 이게 2050년 만기지만 미국 국채를 이게 2억치를 샀다. 이것도 이게 핑계거리 되니까 뭐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 보는데 2050년 만기 국채니까 하여튼 최상목은 한번 이게 경고 엄중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탄핵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인용돼도 이럴 여전히 있다 봐요. 다만 이제 그것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죠. 이재명이가 왜? 최상목이가 이제 추경을 하거든요. 지금 산불 때문에 추경이 최하 10조부터 그 이상에 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추경이나 민생 때문에 굳이 조기 대선인데 최상목이 탄핵해봤자 이게 또 중도윤이 도움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급격하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다 들어가는데 굳이 2명을 탄핵해봤자 이게 중도층 민심이나 실익이 있나? 한덕수는 이제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최상목은 이제 또 추경이나 경제가 이게 중요한데 탄핵하면 이게 역풍만 부는 거 아니냐? 실익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인용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크게 두 번째 이게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윤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선거도 없고요. 아마 이제 이거 무자비한 아마 이게 그 보복극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이게 40여 개를 임명 안 해가지고 대통령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5대 3이면 뭐 확실한 거고 4대 4라도 이게 그렇게 자기들 생각했죠.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로 이제 이거 야, 왜 40개 임명하는 게 우리 기억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특히 이제 이거 대통령하고 이제 이거 전면전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자면 이거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이거 전면전입니다. 이놈들에게 절대 승복 안 합니다. 이재명이가 오늘도 이거 천막 당사에 승복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헌재 재판관들이 뭐 합리적인 결정해 줄 거로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 자기가 이게 기각 각하됐을 때 승복하겠다. 이런 말은 오늘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또는 제2의 4.19 혁명이 날 수도 있다. 특히 박홍근도 불복하겠다. 기각되면요. 아마 그때가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가 이제 진짜 건국전쟁, 체제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바로 저는 전면전쟁이 벌어진다. 그때는 광장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좌파들도 기존보다 조금 더 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 기각됐기 때문에 좌파들이 처음에는 인용될 걸 생각하고 광장에 안 두다가 근데 기각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좌파들이 절박감에 뛰어놀 수는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몇 달 동안 단련이 됐잖아요. 우리는 막 칼을 갈대로 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대통령 구속부터 이제까지. 따라서 그때도 아마 좌파들이 우리 우파를 뛰어넘지는 못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아마 무자비하게 국정 마비를 시키려고 아마 별의별 짓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떻게 한다? 제가 보기에 탄핵 한덕수나 최상목 등이 탄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마흔이 임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그때 가면 이제 진짜 줄탄핵. 아니,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식물로 만들어버리자. 국무회의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게 그때 가면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이가 틀보가 오늘 했잖아. 상상력 좀 발휘해라고. 헌법재판관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까? 이래 묻잖아. 또는 국무위원 전체를 줄탄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핵할 겁니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이런 사람이 만약에 탄핵 기각 각각 쪽에서만 탄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2명 임명을 해야 되잖아. 복귀하면. 그러면 또 임명을 못하게 하거나 임명한 사람을 탄핵해버리는,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검찰도 마비시키려 할 겁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제 검찰 가지고 정리하니 그러다면 또 심우정 총장 핑계는 뭐 딸을 외교부에 특혜 입학했다. 핑계는 많죠. 적시항고를 안 했다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꼬투리 잡아요. 특히 외교부도 지금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우정도 아마 탄핵할 거로 저는 봅니다. 탄핵할 걸로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한 건데 조기 대선 인용으로 가면 중도층 표심이나 선거 국민의 강공 드라이브 하면 역풍이 보니까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인용이 되더라도 탄핵하겠다고 오늘 큰 소리는 치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다. 지도 판단에. 왜? 대선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탄핵이 기각대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기존의 탄핵 30번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줄탄핵이 이어질 수 있고요. 어떻게? 바로 이제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에 모든 국무위원들, 더 나아가면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국정 마비식에서 윤 대통령이 기각하면 큰일 난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물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공권력은 우리가 잡고 있죠. 일단 이게 검찰, 경찰, 군 이런 데 공권력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인사 개편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군인들도 이게 충성도 높은 저 곽종거이처럼 저 이상한 놈들 이게 빼고요. 진짜 군인들이 다 부끄러워해요. 군인들도 이게 확실한 충성 자유파 투철한 이런 게 군인들 이런 분들도 이게 그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됩니다. 저 김선호 차관이 빨리 자르고요.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경찰이 중요합니다. 경찰도 이게 우리 우파 많거든요. 이쪽도 이게 빨리 신속하게 인사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저 경찰차장 이호영의 부역자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는 박성재 장관 다 이게 삭슬이 한다. 90% 이상 물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권력을 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면 물갈이해서 제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바로 이제 이제 광장에 뛰어놀 겁니다. 몇 놈 안 돼도 뭐 민노총이나 그 다음에 저 빨갱이들 뭐 간첩 지령받은 몇 놈이 뛰어논다고 그런 놈들에게 무자비하게 태극기 보고는 무자비하게 때려펴서 완전히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놈들에게 국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 망치는 게 반국가 세력은 이거는 우리 국민이 때려잡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을 품고 우리가 그동안 단련돼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예측한데 진짜 기각되면 엄청난 우리 지금도 뭐 총성 없는 내정이지만 기각되면 거의 이제 총 울리는 내정까지 갈 여지도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물러서거나 양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윤석열다움을 제대로 완전히 날개단 호랑이 무서운 줄 윤 대통령이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게 감히 말도 못 꺼내게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복귀하면. 이제면은 민주당이 어디 국정막이 온갖 줄탄해 갈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경찰, 검찰, 군인부터 확실하게 물갈이해서 확실한 우파 투사들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광화문에 뭐 광장에 몇 놈 준동하면서 뛰어놀 겁니다. 윤 대통령 퇴진해라고. 이런 거는 우리 국민이 무자비하게 진압, 제압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유라는 게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피 안 먹고는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저자들에게 결코 승복하지 않고 유혈 사태에 뭐 살고 있으면 떠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유혈 사태 하면 단호하게 맞서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단호하게. 따라서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의 탄핵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가니까 한덕수는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최상목도 실익이 없고 이미 추경이나 민생에서 탄핵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곧복귀할 거고. 따라서 저는 인용 시에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게 인용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때부터는 무자비한 줄탄핵과 그 다음에 완전히 헌재 불복 좌파들은 그대로 유혈 사태로 강하게 논다. 그게 최상목 한덕수도 탄핵이면 줄탄핵할 거다. 그때는 국무위원도 탄핵하고 헌재 재판관도 탄핵하고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온갖 국회가 가진 탄핵권 더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논다. 이럴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맞서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최전선에 서서 그대로 좌파들을 완전히 싹 쓸어 척결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권력, 군대, 경찰, 검찰 이걸 대통령이 전면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유파 투철한 인사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그 음동설안에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에 들어눕고 우리가 설국조 가서
그 다음에 그 서부에 가고 광화문이라기 현재 그 투쟁을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화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킨 대통령, 우리가 이게 기각시킨 대통령, 우리가 이게 끝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대통령을 이게 강하게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금요일 날 선거 직후부터 일부 좌파들 제가 이게 그 촛불행동 지침을 봤거든요. 지침 보니까 이게 요놈들에게 몇 시에 한남동에 관제 앞에 있다가 인용이 되면 이게 또 저녁에 촛불 문화제하고 또 이게 기각이 됐을 때는 어디 모여가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놈들에게 우리가 그냥 한 주먹에 박살 내야 된다. 바퀴벌레 잡듯이 밟아서 그대로 한 발이 밟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전농 트랙터 끌고 오는 이런 놈들에게 그냥 트랙터에게 그냥 부숴버리면 돼요. 거기에 고장나게. 그걸 법을 합니까? 트랙터 같은 게 불 뽑으면 그대로 우리가 가서 그냥 밟아서 부숴버려야죠. 그걸 이게 그런 놈들한테 자유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반국가 세력한테는 그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어디서 그 전농 전부 간첩이죠. 진행받고 북한에 줄 트랙터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농민이 어딨냐고. 농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